운동 후 찾아오는 뻐근함과 알싸한 통증, 어떠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고통스러운 감각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과연 이 감각은 우리 몸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위험을 알리는 중요한 경고음일까요? 우리는 수십 년간,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운동과 관련된 한 가지 거대한 믿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바로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강력한 신념 말이죠. 마치 땀 흘려야만 성공한다는 사회적 통념처럼 운동의 영역에서도 고통은 성장의 필수 조건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문구는 단순한 표어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린 하나의 철학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올림픽 무대에서 온몸으로 고통을 참아내며 극한의 기량을 펼치는 운동선수들의 모습은 존경과 감탄의 대상이 되었고 그들의 인내심은 칭송받았죠. 헬스장 벽에는 No pain, no gain이라는 구호가 마치 성경 구절처럼 새겨져 있었고 이는 운동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우리는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겪어야만 비로소 근육 섬유가 회복되고 더 단단하게 성장한다고 굳게 믿어 유심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통증은 마치 성실함의 훈장이자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심지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미덕이요, 성공을 향한 필수 관문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만연했죠. 마치 험난한 산을 넘어야만 비로소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듯이 육체적인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끊임없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우리는 운동 후 찾아오는 모든 종류의 불편함과 아픔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통증이 없으면 제대로 운동하지 않은 것 같은 불안감마저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고통스럽지 않으면 발전이 없을 것이라는 이상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이러한 믿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대중매체는 고통을 극복하고 영광을 쟁취하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생산해냈고, 이는 다시 대중의 인식을 강화하는 순환고리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시련을 겪어야만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나듯, 우리도 운동이라는 시련을 통해 더 강인한 몸과 정신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고통은 성장의 증거라는 믿음은 운동 문화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으며 수많은 이들을 땀과 고통의 현장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모든 통증이 정말로 좋은 고통이었을까요? 우리의 몸은 언제나 정직한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는 그 신호를 제대로 해석하고 있었을까요?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이 믿음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바로 과학적인 탐구가 심화되면서부터였습니다. 운동 후 찾아오는 뻐근함과 근육통의 주범으로 오랫동안 지목받았던 물질이 하나 있었죠. 바로 젖산입니다. 초기 과학자들은 격렬한 운동으로 인해 근육의 젖산이 과도하게 축적되고 이 축적된 젖산이 근육세포를 자극하여 통증과 극심한 피로를 유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이론은 꽤 오랫동안 운동 생리학의 정설로 받아들여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운동 후의 고통이 오로지 젖산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젖산이 마치 근육을 피로하게 만들고 심지어 독성 물질처럼 작용해서 통증을 유발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운동 후 젖산을 빨리 제거해야 한다며 스트레칭을 격렬하게 하거나 피로한 근육을 마사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젖산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젖산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단순한 나쁜 물질이 아니라는 사실이 최신 연구를 통해 밝혀졌거든요. 오히려 젖산은 근육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부산물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즉, 젖산은 근육의 피로와 통증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있는 이로운 물질이라는 새로운 관점이 제시된 것이죠. 이처럼 젖산에 대한 오해는 오랫동안 우리의 통증 인식을 왜곡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운동 후에 느끼는 그 고통스러운 느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젖산이 아니라면
과연 어떤 미스터리가 우리 근육 속에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이제는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고통의 진실을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이전 회차에서 우리는 젖산이 근육통의 주범이라는 오랜 오해가 풀렸다는 놀라운 진실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운동 후에 느끼는 그 뻐근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느낌들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제껏 우리가 막연히 성장통이라 여겼던 그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운동 후 찾아오는 근육통은 지연성 근육통, 즉 DOMS, Delayed Onset Muscle Soreness라고 불리는 현상 때문이랍니다. 이 지연성 근육통은 근육이 평소보다 큰 부하를 받았을 때 근육 섬유에 아주 미세한 수준의 손상이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신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수많은 섬세한 근섬유 다발로 이루어져 마치 촘촘한 실타래처럼 엮여 있죠. 운동을 통해 이 근섬유들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힘을 발휘하는데요. 특히 익숙하지 않은 동작을 시도하거나 평소보다 강도 높은 훈련을 했을 때 이 미세한 근섬유 가닥들이 현미경으로나 겨우 보일 정도로 작은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마치 새 옷을 입었을 때 섬유가 살짝 늘어나거나 닳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손상된 근섬유 주변에서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들이 주변 신경을 자극하면서 우리가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이 통증은 운동 직후보다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연성이라는 이름이 붙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지연성 근육통이 단순히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더욱 강해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미세하게 손상되었던 근섬유들은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영양 공급을 통해 회복되면서 이전보다 더 두껍고 견고하게 재건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근육을 얻게 되는 셈이죠. 흔히들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no pain, no gain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지연성 근육통의 맥락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자칫 모든 고통을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게 만들어 우리 몸이 보내는 진짜 위험 신호를 간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통증이 다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모든 종류의 통증을 그저 좋은 통증으로 착각하고 몸이 보내는 진짜 경고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 발생합니다. 지연성 근육통은 분명 건강한 회복 과정의 일부이지만 세상에는 훨씬 더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을 알리는 나쁜 통증들이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별하는 지혜야말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운동 생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이 수많은 통증들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좋은 통증이고 또 어떤 것이 나쁜 통증일까요? 이제 그 결정적인 차이를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좋은 통증인 지연성 근육통은 주로 운동했던 근육 부위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해당 근육을 움직이거나 압박했을 때 뻐근하거나 욱신거리는 느낌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며 보통 며칠 안에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특징을 보이죠. 마치 과로한 후에 찾아오는 가벼운 몸살 기운처럼 충분한 휴식과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혈액순환을 돕는 활동만으로도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쁜 통증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며 우리에게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특정 부위에 칼로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거나 운동을 멈췄는데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점점 더 심해진다면 즉시 주의해야 합니다. 통증 부위가 붉게 붓고 열이 나며 관절의 움직임이 현저하게 제한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한 근육 손상을 넘어 건염이나 인대 손상, 심지어 근육 파열과 같은 심각한 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자동차 계기판의 엔진 경고등이 전멸하는데도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운동을 강행한다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고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과도한 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핵문근융해증이라는 매우 위험한 질환도 있습니다. 이는 근육세포 파괴로 인한 내용물이 혈액으로 흘러들어가 신장 기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만약 극심한 근육통과 함께 전신 무기력감, 발열 증상이 나타나고 소변 색깔이 콜라처럼 검붉게 변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 정도 고통은 이겨내야 해라는 잘못된 신념이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 몸이 보내는 통증 신호는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언어입니다. 지연성 근육통은 근육이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일 수 있지만 그 외의 통증은 몸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다는 긴급 경고음일 가능성이 크죠. 이 경고음을 무시하고 몸을 계속해서 혹사시킨다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부상이나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는 고통을 무작정 참는 것이 강함의 미덕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내 몸이 보내는 섬세한 언어에 귀 기울이는 지혜로운 운동 습관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모든 통증을 한 가지로 치부하는 대신 그 통증의 종류와 발생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우리가 오랫동안 좋은 고통이라고 믿어왔던 통증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였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운동의 참된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는 우리 몸이 들려주는 소리에 귀 기울여 더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운동의 길을 찾아 나설 때입니다. 이전까지 고통을 꾹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겼던 방식에서 벗어나 몸의 섬세한 언어를 해독하는 지혜로운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통증이 그저 괴로운 경험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소통 방식임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건강을 위한 새로운 문을 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강한 운동은 무작정 몸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에 맞춰 조절하는 섬세한 과정에 가깝죠. 예를 들어 운동 후 찾아오는 기분 좋은 뻐근함은 근육이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일 수 있지만 관절 부위의 날카로운 통증이나 특정 동작 시 느껴지는 심한 불편함은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간과하지 않고 제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진정으로 건강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회복의 중요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육은 운동 중 손상되고 휴식과 영양 섭취를 통해 비로소 더 강하게 재건되는 법이니까요. 충분한 수면은 근육 회복에 필수적인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단백질과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는 손상된 근육 섬유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공급합니다. 또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그리고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액티브 리커버리는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근육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풀어주는 데 큰 도움을 주죠. 많은 분들이 점진적 과부하라는 개념을 단순히 더 무거운 중량을 들거나 더 많은 횟수를 반복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점진적 과부하는 단순히 강도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서서히 부하를 늘려나가는 지혜로운 접근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근육이 꾸준히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내 몸의 컨디션을 면밀히 살피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가되 무리하지 않는 선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식도 훈련의 일부라는 말은 단순히 쉬는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운동을 통해 근육에 자극을 주었다면 그 자극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것은 바로 회복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으면 햇빛과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요. 우리 몸도 충분한 휴식과 영양을 통해 비로소 그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는 것이죠. 몸이 보내는 피로 신호를 무시하고 강행군을 이어간다면 결국 성장보다는 부상과 탈진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결국 통증은 단순히 불편한 감각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솔직한 언어입니다. 이 언어를 올바로 이해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부상 없이 건강한 몸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고통을 무조건 참는 것을 강함의 미덕으로 여기지 마세요. 대신
내 몸의 섬세한 신호에 귀 기울이고 현명하게 반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신념 아래 묵묵히 감내해왔던 수많은 통증들. 그중 상당수가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였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며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건강과 웰빙을 향한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운동 지식을 넘어 우리 몸의 언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매 순간 들려주고 있으니까요. 이젠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줄 시간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